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캐몬 종목 볼게요. 캐몬. 지금 황 대표가 언급하는 이 캐몬이라는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갖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 세 가지 정도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죠. 즉, 재무제표를 비롯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회사의 뭐 예를 들면 펄을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현금 흐름을 본다든지 부채 비율, 뭐 그다음에 유보율, 뭐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기타 등등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 전망을 생각해보는 방법. 두 번째는 그동안의 그 가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것이 우리가 주식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차트 속에서 어느 가격대가 의미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많이 거래가 됐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지, 이게 내재적 가치보다는 흐름의 모양을 가지고 향후 전망을 생각해 보는 것을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내재적으로 이 회사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기술력, 그 다음에 업종, 그 뉴스, 테마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정보 정각 앞으로 그게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걸 수익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을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이 정도를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를 시장에서 우리는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냐면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 변수가 변수로서 작용해버리면 주가의 흐름을 또 한번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북한의 리스크도 늘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위에서 뭐 미사일 날아가면 또 영향을 받고.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그런 게 민감하게 많이 반응을 했지만 좀 덜하긴 하죠, 지금은. 국제 유가 변화가 또 온다라면 또 크게 요동을 칠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수출을 가장 뭐라 그럴까요? 수출을 하고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더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기타 등등의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위로 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꾸준히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변화를 주면서 주가는 움직이죠. 우리는 이것을 주가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캐몬이라고 하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캐몬 한번 볼까요? 어떤 회사인지 먼저 보면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중형주, 그다음에 기타 서비스로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이 2,752억 정도 됩니다. 그죠? 2,757억인데 한 2%, 3%는 왔다 갔다 하니까 한 2,900억, 한 3,000억 가까이 이제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캐몬이라는 종목을 한번 이렇게 서칭을 해보면 캐몬 생명공학 업체, 비임상, 전임상, 뭐 독성, 뭐 이렇게 좀 보면 의학에 관한 거구나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의학에 관한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재무 정보를 볼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한 1년 정도의 단기적 흐름을 보는 건데요. 2020년 6월달 작년에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57억, 58억, 76억, 65억. 당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는 나지 않고 꾸준히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1년의 주가를 보게 되면 올랐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정체되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은 매출액 구조 자체가 나쁘지 않고 영업이익도 잘 하는 거 보면 일단은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죠. 왜냐, 기본은 잘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주식을 바라보면 갑자기 막 뚝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죠. 떨어져도 뭐라 그럴까 다시 되돌림해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만약 이게 마이너스 파란색으로 이 표시가 돼서 공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떨어질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죠. 공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 한번 봐볼까요? 자,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요건 이제 한 4년 정도 보겠는데요.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150억, 190억, 200억, 240억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주목할 만하죠. 그죠? 성장을.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도 양호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전에는 약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2017년도에는. 그렇지만 꾸준히 조금이나마 해도 성장을 시키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분기 실적도 괜찮고요. 그러면 기본은 잘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기타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뭐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기본 매출이 증가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좋아질 가능성은 훨씬 높죠. 우리가 그래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봐도 흐름을 보는 거죠. 자, 어쨌든 최근에 캐몬이라고 하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보면 양호하고 괜찮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가 흐름을 잠깐 볼게요. 차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작년 그 3월에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웬만한 종목이 저점을 찍을 때 같이 찍고요. 흐름을 보면요. 이 대추세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 이 회사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세력이 있다라면 이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끌고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 지금 캐몬이라는 종목은 약간 이렇게 정체를 하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모양이죠. 지금 보시면 여기 얼마냐면은 여기 거래가 있었죠. 여기. 그게 이제 5,000원대죠. 그러면 캐몬이라고 하는 종목은 5,000원을 향후 돌파해서 지지를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이 고가에 대한 도전이 있겠죠.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하면 여기 한 8,000원까지도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다만 이 수렴의 과정을 마치고 무엇인가 저항을 맞고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매물이 추절하면서 올라오게 되면 여기 있는 그 전에 만들어 놨던 이 저항값, 즉 이렇게 빠지게 되면 올라와도 5,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저항값을 받쳐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2018년에 저항을 받았고 왔다 갔다 좀 했었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지지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3,000원대 초반쯤 되니까 한 3,100원 뭐 이런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는 5,000원. 따라서 캐몬이라고 하는 종목은 5,000원을 극복해 주느냐 3,100원을 깨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적 내용도 괜찮고 흐름도 괜찮으니 일단 두 가지 기본적 분석과에서 봤을 때도 괜찮고 기술적 분석의 흐름도 괜찮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향후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뒤도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알지 못한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하는 이야기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 3,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레벨을 바꿨죠. 주가에 이렇게 올렸다가 지지하고 하는 모습이 여기는 지켜주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만 가치가 있으니까 3,000원은 지키지 않았을까. 반면에 5,000원 안착도 되게 또 버거워합니다. 그런데 흐름은 수렴하고 있다는 거죠.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얘가 한 번 더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지금은 아직은 가시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 모멘텀이 없거나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안 좋은 일이 터진다면 주가는 한 번 더 이렇게 끌어내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한 응축의 과정이라고 일단 해석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흐름이 괜찮으니까요. 그래도 모르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둬야 되겠죠. 그러면 3,000원을 붕괴 내려가면 이렇게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을 다 열어둬야 되는 건데 앞과 뒤를 항상 동시에 생각해 보자라는 차원인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양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캐몬이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정보 분석을 볼게요. 우리가 입장에서는 개인 입장에서는 정보가 노출된 정보밖에 얻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회사를 뭐 뚫어지게 본다든지 각종 분야에 그 회사 분야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완전히 공부해서 뚫어보지 않는 이상은 어렵겠죠. 또한 그걸 뚫어서 본다 하더라도 주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변수가 작용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식 매매는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캠은 기관 매수세 거세다 하는 게 8월 24일 날, 그러니까 오늘 8월 26일이니까 엊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특징주 캠은 아스트라제네카 세계 최초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 효과 발표에 부각되고 있다. 요게 이제 24일에 또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효과 발표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이 종목에 영향을 주면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인 거죠. 이런 게 이제 모멘텀이 되는 거죠. 캠은 노바백스 WHO, 그러니까 요거 세계보건기구 긴급성이 다가오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들이 아마 이게 아닐까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그죠? 그래서 수렴 구간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요 다음에 먼저 한번 봐볼게요. 쭉 보면 뭐 나쁜 얘기는 없죠. 이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전부 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쩌면 기다린다기보다도 누군가는 죽어라고 매집을 하면서, 재료가 터져라 그러면 매집하는 상태에 있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냥 저절로 주가는 올라가면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고 좋은 내용일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현재 열려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황 대표, 그러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도 훌륭한 생각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확정적으로 발표가 내고 얘가 주가가 갈 것 같으면은 5,000원을 통과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5,000원을 통과했을 때 바로 들어간다기보다도 다시 한번 지지를 확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지를 하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비싸더라도 확인이 된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 흐름, 우상향 올라온 흐름과 이 저항대는 깨지 않는 범위. 이게 깨지면 내가 대응하면 되는 거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또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거는 아니죠.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오히려 5,000원을 안착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건 어떻겠나 싶거든요. 오히려 황 대표, 어차피 주식 매매는 리스크도 끼는 거잖아, 황 대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선배팅 들어가서 만약에 황 대표 말 맞다나 3,000원 깨지면 그냥 손절할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 수익은 여기서 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마음이 편할 거고, 황 대표 말 맞다나 흐름상 보게 되면 한 8,000원까지 보려고 하는데, 이 기대 손실보다는 이게 더 크니까 나 한번 해볼래. 괜찮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생각보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꺾으면 당황스러워서 여기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 빠르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시간 안 주고 갑자기 또. 그래서 확인하는 매매가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확인하는 매매는 다소 아시겠지만은 비싸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고공에 잡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응을 잘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리 간다고 해서 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다가 이게 아닌 게벼 하고 뒤로 꺾고 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대응의 관점이 쉽지가 않죠. 그 싸게 잡느냐 비싸게 잡느냐 이것보다는 기준이 뚜렷한 자리에서 들어가서 기준이 살아있으면 버텨볼만 하다 그러면 버티고, 기준이 깨져버리면 내가 대응해주는 게 낫겠죠. 자, 캐몬이라는 종목을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건은 5,000원 안착 여부, 그 다음에 3,000원 이탈 여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적이나 흐름의 실적도 보면 괜찮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떠도는 재료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지금 괜찮은 부분인데,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위로 가서 안착이 될지 떨어질지 모르나 현재 주가의 흐름은 수렴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이 있고 분기 실적까지 고려해서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5,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넘어가서 눌림을 줘서 지지하고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어떨까 싶다라는 거죠. 선취매를 들어가서 미리 그걸 예측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항상 지금 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이 3,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니,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거나 뭐라 그럴까요?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00원, 5,000원, 그리고 안착 여부, 실적 내용,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 대표를 한번 해볼래? 저는 5,000원 넘어가서
5,000원 넘어가서 확인이 되면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절이 짧고요. 기대 수익은 넓기 때문에 좀 비싸게 주더라도 여기서 확인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확인하되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관찰 대상이 될 것이고 천천히 들어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정은혜팀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기는 부탁드립니다.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